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승현입니다.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종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정은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조 2025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현장연구입니다. 정책연구실은 25년 평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실태조사,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개발 연구,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주거빈건 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인구 증가 대응 복지정책 분석 등 총 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언론 및 SNS를 통해 28건을 홍보하고 연구 보고서 360건을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등 3종의 연구는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후속 연구로 연계하여 심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연구협력사업입니다. 정책연구실 연구협력사업은 정책토론회, 연구수요조사, 연구평가, 연구성과관리, 평택복지 DB 구축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회에 걸친 정책토론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장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 수요 조사에는 총 20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2026년 연구 주제 6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평택복지 DB는 2026년 12월까지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조 지역 참여형 복지 발전 정착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기관 방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총 101개의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하며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재무회계, 노무법률, 시설 사업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기관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으로 나타나는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 사업입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여 2,000건 이상의 소통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소식지 및 웹진 발간,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모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13개소를 선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우수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복지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현장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0회기를 진행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342명이 참석하였으며 5점 만점에서 4.7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퍼스널 컬러, 뮤지컬 관람 등 총 5회기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49명이 참여하여 4.84점이라는 매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ESG 관련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 ESG 경영 실천 우수기관 3개소를 발굴 시상하여 지역 내 ESG 경영 실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체계 구축 성과입니다. 첫 번째 책임 경영 강화입니다. 작년 7월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외 협력과 행정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안전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점검 2회, 예방교육 3회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윤리경영 내재화입니다. 전 직원 대상 사회기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5년에 45명을 고용하여 법정 의무 비율을 상회하는 7.8%를 달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추진 실적과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저희 재단은 연구 성과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평택시 시정과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조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2026년에는 총 6종의 정책 및 현장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제6기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를 비롯하여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연구, 평택시 중고령 발달 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연구, 평택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ICT 기반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기후위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구입니다. 17조 연구 협력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정책 포럼 사업은 평택 복지 이슈 발간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시에 시급한 복지 현황과 이슈를 심층 분석한 평택 복지 이슈를 격올로 발간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제언과 복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복지 DB는 연구 자료 및 공식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요 조사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며 2027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 관리 및 연구 평가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의 마련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조 평택복지재단 시민복지평가단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시민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복지평가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작년 평가단 운영 결과 회의실에서의 단순 보고 청취는 형식적이다. 또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복지관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활동 무대를 재단 사무처에서 산하 8개 복지시설 현장으로 넓히겠습니다. 다만 비전문가인 시민이 복지 현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의 성격을 전문적 사업평가가 아닌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복지평가단은 시설의 접근성 및 안전, 이용 편의성, 직원 응대 태도 등 수요자의 눈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단에게는 내 의견의 현장을 바꾼다는 효능감을 드리는 실질적인 복지 서포터즈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복합적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70만 5천 원을 투입하여 자원 연계, 사회복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업무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복지기관들의 요청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자원이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단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20조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 사업은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단의 연구 성과를 현장에 이식하는 지정 공모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16건의 연구 보고서 속에 담긴 정책 재원과 실행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복지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서비스 모델로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총 1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밀착형 복지와 전문적 복지 모델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 참여형 사업 및 소규모 시설의 50%, 전문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50%를 각각 배정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책상 위가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연구, 현장 적용, 성과 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1조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5개소씩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3회에 걸쳐 기관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코칭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 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2조 홍보 사업입니다. 재단의 공공적 가치와 복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신뢰와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우선 소식지 희망나루와 웹진을 연 2회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지는 단순한 성과 나열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사례와 참여기관 인터뷰 중심으로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카드 뉴스나 쇼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친화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3조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024년 수행한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봄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웹 접근성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며 돌봄기관 담당자 교육과 돌봄 시설별로 세부적인 데이터 현행화 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 돌봄 정보 전달의 효율을 높이고 제도나 서비스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평택 시민의 돌봄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 도시 평택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24쪽 평택시 복지 현장 전문 인재 통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핵심적인 전문 교육을 연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갈수록 세분화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직무별, 직급별, 맞춤형 심화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5쪽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종사자들에게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작년 150명에서 300명으로 2배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영화 관람을 연 2회 진행하고 희망도서 구매 지원을 연 5회 운영하여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가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사자가 행복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마음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교육, 아이 돌봄, 다문화 관련 온가족 보듬 사업 등 총 4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택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사업과 특화사업 등 총 23개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평택 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교양 등급 어르신 24분을 모시고 있으며 신체 기능 유지와 인지 향상을 위한 6개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오감 자극과 활기찬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32쪽 평택 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 기능 향상, 직업 지원 등 154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권익 옹호 활동을 통해 차별 없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5쪽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발달 장애인 25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교육훈련 등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사람 중심 계획을 바탕으로 이용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평택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과 사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여가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과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40조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가족 돌봄이 어려운 장기요양 3에서 5등급 어르신 24분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께는 쾌적한 환경을,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 완화를 선물하겠습니다. 42조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 27분을 대상으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강점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택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구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좀 식사가 늦어서 늦게 시작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기대가 되게 큽니다. 많은 말씀도 주고 계시고 좀 변화한 모습으로 재단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택시 발전 위해서 헌신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단이 가장 큰 역할이 평택시의 복지 발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연구를 해내는 것,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쭙고 싶은 건 작년에 비해서 연구실장님께서 더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작년 이 연구 개발비 와 올해 예산이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정책 개발비, 용역비, 올해 개발비, 본 예산? 네, 작년과 올해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 실태 조사를 좀 크게 한 거가 있어서 비용이 그만큼 들었고 올해는 크게 하는 실태 조사가 이제 한 건 정도밖에 없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고. 네, 근데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예산이 향후에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 예산을 충분히 늘려주시는 것이 저는 재단의 역할을 키워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될 재단이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기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 연구비를 최대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시비에만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해내는 것,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프로포저를 하려면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해내는 것도 이제는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큰 주제들도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도 해낼 수 있게, 꼭 단순히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재단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성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내는 것이 지역사회의 연구 중심을 꾸려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계기들이 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는 실증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기능들을 하죠? 단순한 정보의 제공인지 이것을 넘어서는 신청 아니면 뭐 결제 이런 것까지 확장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 있습니다. 예, 지역복지실장입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지도 기반으로 해서 돌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아동 돌봄 기관들을 즐겨찾기를 해놔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이들에 대한 부분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검색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기관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하면은 그 기관에 통보가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나 경기도의 경기 아동돌봄 이 플랫폼과는 유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단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양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저희는 아동돌봄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현을 하고 있겠죠. 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와도 일부분의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그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망을 이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면서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런 필요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복지재단에서 향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가 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인큐베이팅을 해서 담당하는 뭐 산하재단이나 산하기관이나 아니면은 담당하는 아동복지과 쪽으로 뭐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윤아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관련 과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부분들 최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뭐 필요성들을 다 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이 맞는다 그런 것들은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운영을 해주셨고 대표님 보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산이 5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상이 이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아까 몇 명이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100 몇십 명이 대상이 됐을까요? 작년에 150명 150명 정도. 이었고요. 올해는 300명. 300명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516만 원이면 1인당 한 1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실효성 있는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뭐 추가적으로 비용을 참가자들을 받아서 힐링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대부분 오프라인 소그룹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애로사항들이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기간 사정상 참여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직무직급별로 힐링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때 그게 안 맞아가지고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 반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관련된 본인이 희망하는 책을 좀 지원을 해서 정서적인 부분들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하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학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의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위주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 그래서 대상을 조금 조정을 해서 뭐 경연제로 운영을 하던가 뭐 좀 다른 고민들이 좀 있어야지 읽고 싶은 책을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이만큼 배려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시에서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일 수 있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공모 사업들 리스트들이 좀 있는데요. 지정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정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을 조금 높여서 어느 기관 이 정도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공모 사업들인가요? 지정 공모, 자유 공모가 있는데요. 지정 공모의 대상, 그거는 주제를 지정해서 준다라고 하는 거고. 자유 공모는 네, 자유공모는 본인들이 고민하고 본인들이 있었던 원하는 것들 이런 주제로, 것들을 프로포즈를 하면 예.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네네. 근데 지정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큰 기관들에서만 할 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 이 정도의 공모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보다는 이제 에바다 북부노인 그리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꽤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들인데 이 복지관들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공모 사업들이 주제로 이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받으면 약간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로 오해받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지정 공모 대상 13페이지입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런 오해들이 보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은 기관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들긴 하실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력이 부족해서 작은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거기까지 여력이 안 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큰 기관들만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정 공모 주제를 내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네,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전 2개년 그 재단에서 연구한 그 보고서에서 뭐 정책 제언이라든지 실천적인 제언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저희 연구 결과를 실제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지정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소규모 시설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공모했을 때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소규모 시설 50%, 그다음에 큰 시설 50%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현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 고립 문제가 이번 업무 보고 때 계속 반복돼서 주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물론 이것이 한 국과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평택이 안고 있는 좀 사회적 문제 중에 좀 도드라진 문제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좋겠다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이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를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네. 올해는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기획하고 계시는 것 같고, 대표이사님 아까 보고 중에 좀 더 심화해서 기본 계획까지 수립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거 담당 과에서 용역을 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우리 재단의 연구 비용과 연구 목록을 기회비용을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론 제일 현황을 잘 알아서 잘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에서 다른 기관에 이제 예산 세워서 용역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재단은 다른 연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을 말씀 주셨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연구실장님이 네. 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때 청년과 관련된 이 고립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욕구로 제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과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활용도 면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면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 기본 용역이 진행이 되고 기본 계획 수립 연구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 게 연구 성과를 고도화시킨다라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이 재단의 취지, 조금 선도적인 연구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재단의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 걸과는 좀 다른 결이라서 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여러 번은 아니지만 연구 용역 발표회에 갔을 때 아주 심도 있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용역 발표를 해주실 때 담당 과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필요하면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좀 독려해 주시면 시의원님들이 말을 참 안 듣긴 합니다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가 좀 이렇게 두세 건 정도가 좀 모이면 의회에 와서 연구 보고회를 따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기획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복지 그 이슈를 통해서도 저희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좀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근데 잘 안 보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잘 안 보게 그래서 되거든요. 브리프 형태라서 네. 한 11페이지? 네,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가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그 찾아가는 연구 보고회를 아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뭐 부서도 그렇고 또 관련되는 기관 또 관련 당사자들 어쨌든 찾아가서 저희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이 복지기관들에게 그리고 복지 수혜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신뢰의 바탕은 바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신임 대표님 취임해 주셨고 발로 열심히 현장 누비시면서 설득도 하고 제안도 해주시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되니까 자꾸 이제 복지나 보건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시행됐을 때 과연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2026년 사업이나 그 후에 계획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여태까지 연구하신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2026년도에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그 시행되는 과정을 합쳐서 2027년도에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한 번 더 해보심이 어떨까 싶고, 그 추후에 그 연차별 결과 보고를 복지 정책과나 보건소나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재단에서 그 연차별 결과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통합돌봄에 있어서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거는 이제 주무부서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평택형 뭐 통합돌봄 모델 연구, 또 정책 개발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실태 조사라든지 또 통합돌봄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또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하고 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로 이제 사례 관리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사례 관리자라든지 또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는 부분, 그거를 저희가 좀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돌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표준화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이제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서의 어떤 혼선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표준화 내지는 평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역 특화, 뭐 돌봄 서비스 에 대한 시범 뭐 운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또 ICT 기반 돌봄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그 집에서 스마트 홈케어 어떤 돌봄 모델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또 연구하고 나서는 또 시범 운영을 좀 해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알겠습니다. 네네. 다양한 예, 거 해볼 수 재단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실적이나 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좀 네. 서로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벌써 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연구는 수차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 사업에서 그 온라인 플랫폼 홍보 채널 활성화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딱히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정책연구실도 카카오 채널에 있는데 네. 대표 페이지만 있고 내용이 없고, 평택복지재단 페이스북도 업로드가 조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SNS 활동들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평가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맞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단의 그 홍보 기능이 상당히 약하지 않나. 네, 그래서 그 홍보를 다방면으로 조금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못했는데 뭐 이제 한두 달 내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보는 어느 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복지실에서. 예, 지역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홍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상 와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서 요즘은 제가 좀 늦게까지 근무하다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경영평가 사실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원점부터 다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는 아마도 한 두세 달 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시설인 가족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센터가 수탁시설이지만 재단하고는 좀 어떤 연계는 잘 되나요? 소통은 잘 하고 있나요? 뭐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센터장님이 또 저희 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뭐 상당히 협조적이시고 뭐 소통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하고 연결해서 조금 더 연결이 잘 되면 재단에서 어떤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조금 더 많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업무 보고도 이제 그동안에 그 실별로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특별하게 어떤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방향,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 가지고 계셨던 복지적인 가치와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26년도에 또 반영한 사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를 받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각 실별로 어떤 피드백을 해서 개선 사업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가고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재검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재단의 그 리더자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한 달이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의 평소에 그 복지 전문가로서의 판단이 좀 빨리 섰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사무처의 새 실일에 보고를 이제 처음 이제 받았는데요. 이제 저는
그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잘 잡혀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 어떤 일련의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전체를 놓고 한번 평가하고 뭐 그런 그 평가회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음 사업에 또 활용하고 반영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회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좀 더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 찾아가는 보고회를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하자, 뭐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복지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원점에서 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좀 사업을 저희가 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개선하고 또 사업 중에 사실 조금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좀 빼고 좀 다른 사업을 저희가 좀 한다든지 그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영평가는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조금 제가 이제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네, 경영평가도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랑 그다음에 평택복지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놓고 제가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재단의 어떤 운영 방향이랑 중장기 발전 계획이랑 또 얼마나 좀 부합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경영평가 어쨌든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재단을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운영해 갈지가 더 선명하게 좀 계획이 서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실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된 점들을 피드백을 해서 그것이 다시 그 환류 시스템이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각 사업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데이터가 그동안에 축적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것에 올바른 진단을 해야만이 올바른 현장에서의 그 사업이 제대로 이제 또 더 확대되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건 정말 가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평택의 이슈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 평택재단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운영 방침에 대한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진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될 텐데 2년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면서 개선돼야 되고 환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데이터는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종사자 교육이다 이러면 매번 교육을 했을 때마다 그 평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치를 놓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또한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체감도가 그 수혜받는 대상자분들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지금까지 업무 파악을 하면서 그럼 이거는 좀 감성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 3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신다고는 이제 했습니다. 즉
한 가지 예를 봤을 때 공모 사업을 해요. 네. 공모 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이제 좀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이제 그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 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8개의 이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자리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 지원을 또 했어요. 그리고 또 공모도 했어요. 그럼 외부에서의 어떤 우리 사회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재단에서 이렇게 내 식구가 공모를 하고 내 식구가 공모를 받아서 하고 또한 컨설팅을 하고 지금 컨설팅은 굉장히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서 욕구를 받아서 한다는데 과연 그러한 크게 있는 그 예를 들었지만 북부노인 복지관 같은 데서 컨설팅을 받을 만한 욕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쫙 짜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외부에서의 열악한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탁 기관이 공모도 받고 또 컨설팅까지 해요. 그러니까 컨설팅이 굉장히 약한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인 이것들을 봤을 때 외부에서 비춰졌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축적된 것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마다의 축적된 것을 봐서 이것이 바로 개선돼야 될 점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당연히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탁 시설들이 네, 어쨌든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어쨌든 선정이 이제 되더라도 외부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탁 시설 중에 한 기관만 만약에 3개가 후보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중에 순서대로 그냥 서로 양보하고 한 기관이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선정이 되더라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한 개 기관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지원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네네. 대표님 제가 여쭤본 거는 지원을 꼭 해야지만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와 네. 재단에서의 모든 그 재단의 여건들을 알아서 찾아보고 여기에서는 정말로 컨설팅이 필요하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신청을 받아오면 그냥 신청 그 내에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이러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한다. 그래서 좀 더 잡아줘야지 된다라는 거를 좀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그 바람직하지 않나 운영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여쭤보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는 사실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시설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했을 때 본인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 사업을 지정 공모를 하면서 작은 시설도 50% 그죠? 반을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이번에 어떤 걸 넣었냐면 그 3번 처음 시작할 때 중간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 작성할 때 3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번의 자문을 통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역량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공모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시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겠다, 컨설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또 컨설팅 제안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이 필요로 한 것을 좀 발굴을 해주셔서 네네. 지원을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복지실과 연구실은 업무 보고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행정실 같은 경우 보고를 받았을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 또 어떻게 개선할 점인가 피드백이 또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실은 뭐 특별히 제가 어떤 게 뭐 부족하다 하는 건 아직 잘 제가 느끼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경영 평가를 하다 보면 경영 평가 준비하는 곳이 아무래도 행정지원실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정실에서는 또 어떤 뭐 회계뿐만이 아니라 인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실과 지역복지실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 지원을 잘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영 평가가 몇 등급 받으셨죠? 다등급, C등급, C등급, C등급인가요? 다 등급인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지금 25년주 주요 성과를 보면은 성과 지표에 뭐 5점에 5점, 4.78 굉장히 잘 이제 추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영 평가는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건가? 그러면 이 경영 평가 그 C 등급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올리려고 한다면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한 건 또 지금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이제 운영 방침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촘촘하게 실질적으로 등급 경영 평가가 올라가 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실험적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 등급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경영 평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맞게끔 26년도에 한 해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복지재단 어떤 신뢰도도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좀 평가에 대해서 좀 세워주시고 그런 경영 평가가 목표가 세워지셨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어진다면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야 할 부분이 거기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협력해서 재단이 좀 더 새롭게 개혁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협력할 테이니 그렇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뭐 업무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거는 많아 중간에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저도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표사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가름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기관의 그 직원들의 정말 활기차게 다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재밌게 즐겁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오픈하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과 아니면 개개인과 이렇게 면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더 재단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문성 있으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회에는 정말로 투명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오픈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업무하는 그 직원들이 참 행복해 하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작년에 인사청문회 하시고 이제 1월 달부터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뭐 또 초반 때고 임기 초반 때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또 체크도 하실 테고 그때 이제 청문회 때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 단어가 이제 환류
였었고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업무를 빠르게 또 숙지를 하셔야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복지재단이 그리고 또 튼튼한 그런 재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를 저도 한편으로서 기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계획 그 청취는 잘 들었고요. 그 복지재단 올 한해도 상반기에도 이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들 실수 없이 잘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